2026년 여전히 그날에 멈춰 서 있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던 그 밤의 공기,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던 순간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내 시간만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에야 나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붙들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던 날들, 남루한 집이었지만 유난히 따뜻했던 저녁들. 나는 그 기억 속으로 자꾸만 걸어 들어간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 우리 집은 늘 빠듯했다. 비가 새는 천장을 대야로 막고 연탄불 앞에서 손을 녹이며 밥을 지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세상에 기죽지 않게 키우겠다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숙제를 했다. 나는 몰래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빌었다. 저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어느 겨울밤 전기장판이 고장나 추위에 떨던 날이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나중에 내가 따뜻한 집 해줄게. 그때 나는 웃었지만 사실은 울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나를 걱정한다는 게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단단히 자라났는지 나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한다. 어쩌면 가난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일까? 이제 나는 그 답을 찾듯 우리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하나씩 떠올리려 한다. 그 아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직도 매일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는지. 2026년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쓰던 공책과 상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사진 속에 나는 젊었고 아들은 작았다. 그 작은 아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늘 돈이 모자랐다. 나는 새벽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섰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집에 돌아와 아들이 엄마 왔어 학 웃어주면 피로가 스르르 풀렸다. 그 웃음 하나면 하루가 버텨졌다. 아들은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다. 대신 도서관이 놀이터였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혼자 걸어가 책을 빌려왔다. 나는 몰래 교과서를 들춰보며 혹시 모르는 게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아갔다. 시험이 끝난 날이면 결과보다 먼저 내 표정을 살폈다. 내가 실망할까 봐.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이 반에서 발표를 가장 잘했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달걀 하나를 더 얹어 밥을 차려주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엄마, 나 장학금 받으면 엄마 일 줄여. 중학생이 된 아들이 무심한 듯 말했다. 나는 괜히 화를 냈다. 어린애가 벌써 돈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아이는 나를 업고 가려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들은 더 바빠졌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방문 밖에서 인기척을 들으며 잠을 설쳤다. 가끔 우유 한 컵을 들고 들어가면 아이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었다. 그 웃음이 고맙고 또 미안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쌓여갔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분명 나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해 겨울 아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다. 2000년 나는 여전히 그 겨울의 공기를 기억한다. 아들의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괜히 청소를 하고 물을 끓였다가 식히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전화기에 가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방 안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더 긴장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아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읽지 못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이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붙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듯 울어버렸다. 기쁨이라기보다 안도였다. 그동안 쌓여있던 미안함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우리는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 먹었다. 그게 우리의 축하였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강의를 들었다. 생활비를 줄이겠다며 기숙사 대신 오래된 자취방을 구했다. 나는 쌀과 김치를 싸들고 가면서도 마음이 쓰였다. 그래도 아이는 늘 씩씩했다.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취방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이 아이는 내 품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걸. 뿌듯하면서도 서운했다. 하지만 그 서운함보다 더 큰 감정은 자랑스러움이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직스러웠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아들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나는 괜히 건강을 걱정하며 잔소리를 했다. 그러면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곧 좋은 소식 가져올게. 늦은 오후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찍힌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숨이 조금 가빠 있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그 짧은 한 문장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겨우 고생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조촐하게 상을 차렸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다.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던 불고기를 조금 샀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이 아이의 세상이 열리는구나. 첫 출근 날 나는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고쳐맸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그 말이 기쁘면서도 서글펐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내 품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아 보였다. 야근이 잦았고 표정이 피곤해 보이는 날도 많았다. 그래도 아들은 집에 오면 꼭 내 옆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했다. 상사의 한마디, 동료의 농담, 작은 실수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 시간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했다. 월급을 처음 받았던 날 아들은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나는 받을 수 없다며 밀어냈지만 아이는 끝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야. 그 봉투의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월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버틴 시간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안심했다.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 봄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미소가 난다. 아들이 처음으로 한 여자를 집에 데려오던 날이었다. 나는 괜히 집 안을 몇 번이나 정리하고 오래된 커튼까지 바꿨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혹시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일까 걱정이 앞섰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수줍게 인사하는 예쁜 아가씨가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다. 식탁에 앉아 나누는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며칠 뒤 아들은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기쁘면서도 아이가 또 한 번 내 곁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알았다.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을 넓히는 것이라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날 아들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나는 하객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오다니. 축가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또 다른 기대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신혼집을 처음 찾았던 날을 기억한다. 작지만 정갈한 집이었다. 거실 한켠에는 내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아들은 퇴근 후에도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살뜰했다. 아들의 옷을 다려놓고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고마웠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세상이 또 한 번 환해졌다. 내가 엄마가 되었던 날처럼 아들도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나는 괜히 눈물이 났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구나 싶었다. 아들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챙겼다. 주말이면 잠깐이라도 들러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살폈다. 나는 괜히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 발걸음이 고마웠다. 그해 겨울 우리는 또 한 번 가족이 늘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손주가 태어나던 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예전엔 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책임감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안고 속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손주는 아들을 닮아 눈이 또렷했다. 나는 틈만 나면 신혼집을 찾아갔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안고 재우며 예전 내 모습을 떠올렸다. 세월이 돌고 돌아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데려온 듯했다. 아들은 피곤해도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 모습이 대견했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겠구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렇게 단단히 쌓여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책임이 커졌다고 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지만 그는 주말마다 아이와 공원에 나갔다. 사진 속에서 손주를 어깨에 태운 모습이 참 환했다. 나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약속을 미루는 날이면 괜히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속상해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다음 주엔 꼭 가겠다고 했다. 나는 알면서도 투정을 부렸다. 바쁜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잠깐 들러 반찬을 가져갔다. 엄마, 내가 더 자주 올게.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그 장면을 떠올린다. 조금만 더 웃어줄 걸, 조금만 더 안아줄 걸.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췄다. 퇴근길이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갔다. 아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라고 부를 것 같았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따뜻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놓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회사 동료,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내 아들은 나에게만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 세상에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다. 나는 매일같이 되뇌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숨 쉬고 있었다. 나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붙든다. 그 온기가 익숙하다. 문득 고개를 들면 아들의 웃음이 겹쳐 보인다. 아이의 눈빛과 걸음걸이 속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 며느리는 여전히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나는 자주 찾아가 밥을 해주고 아이를 안아준다.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아이 안에서 자라고 있다. 나는 가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건다.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다. 그 말을 하며 깨닫는다. 나는 여전히 엄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던 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버틴 세월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나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더 하려 한다. 우리 아들, 나에게 와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우리 곁에 있다.